그 인공지능 이제 흥미로울 것 같기는 한데 그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으로 기능하게 하게끔 위해서는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가 필요해질 것 같은데 데이터가 크게는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 대한 데이터, 다른 뭐 파트너라든지 현재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고객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사실 굉장히 귀한 데이터일 것 같아요. 두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떻게 지금 긁어오시나요? 뭐 수동으로? 아니면 네. 입력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쓰고 있는데요. 다 쓴다라는 게. 네, 뭐 지금 이제 손으로 하는 손으로 수기도 있고요. 수기. 네, 연동해서. 팜플렛 가져와서.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에서 취득해서 받은 정보들을 뭐 기입하는 것도 네. 당연히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매뉴얼 작업하는 것들도 있고요. 네. 뭐 스크래핑하는 것도 있고 파싱하는 것도 있고 API 연동해서 받아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API만 되면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세상이 생각처럼 안 되나 보네요. 네. 왜냐면 그 상대방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고객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파트너 통해서 지금 받는 정보도 있고 고객 정보도 사실 아까 좀 지나가긴 했는데 개인 정보 관련돼서도 굉장히 수많은 법들이 또 있고. 아니 안 지나갔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직접 또 요거 다룰 하면 수 됩니다. 없는 또 데이터들도 있고 네. 또 데이터 처리 문제도 있고요. 또 이런 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해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네. 데이터에 대한 갈증은 계속 있는. 네. 특히 신생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얻기가 굉장히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마찬가지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대출을 해주고 심사 알고리즘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반영하도록 또 구성을 해놨고 네.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갖고 싶은 데이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 다른 업권에 있는 갖고 예. 싶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뭐 개인정보 과보로 인해서 네. 뭐 비식별화된 정보에 대해서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네. 있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의 약관상의 이제 동의를 받아야지만 또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또 상충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데이터들을 좀 다방면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취득한 데이터 아까 이민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직접 취득한 데이터는 마음대로 또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기로 받기도 하고 전화로 물어봐서 기입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서 이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죠. 예. 정말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좀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네.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때 막 여러 가지를 리서치하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하고도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알았던 미국에 있는 서비스 중에 되게 재미있는 서비스가 하나 있었어요. 인상 깊은 서비스인데 개인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하에 진짜 팔고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들 굉장히 많이 받고 도대체 내 전화번호가 어디에서 유출됐는지 모르게 수도 없이 문자,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투명하게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대리운전 회사에서 네 전화번호를 너무 갖고 싶어 해. 근데 내가 $50 줄 테니까 50달러에 너의 정보를 팔으렴. 라고 해서 아예 그 정보가 거래되는 형태들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대가들을 사용자가 직접 받는 이런 또 서비스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괜찮아 보이는데요. 좀 재밌죠. 어차피 털린 거 네. 푼돈이라도 좀 챙길 수 있으면.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것도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하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네, 뭐 이런 것도 재밌어서 하면 어떨까 했었는데 안 됩니다. 지금 그 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불법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그게 이제 금융 관련된 서비스는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내는 무슨 클라우드 서버도 못 쓰게 하고 망분리 조항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다 지켜서 과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게 뭐 오픈되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를 사실은 저희는 국내에 이제 관련 법이 없다 보니까 플랫폼 법인하고 대부 법인을 이제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회사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엄밀히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거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해결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데 저희는 모르겠어요. 업체마다 조금씩
하고 있는 방식이 달라서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 없이 다 운영을 하겠지만 이게 이슈가 있는 업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굉장히 어렵죠. 그런 정보에 대한 그 뭐 아마 비단 저희 같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계열사간 정보 공유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네. 활용할 수 없는 것들도 예. 너무 많고 예. 예, 이런 것들이 좀 풀려져야 좀 더 산업도 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이것도 뭐 결국은 정부가 그 우리 국민들을 지나치게 아낀 나머지 네. 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일을 이제 미연에 미연에 방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뭐 엄한 아버지가 계신 집에서 살기가 좀 깝깝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방황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요.